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으로 모레부터 학교 급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는 단체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천에서 비둘기 수십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독극물을 뿌린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에는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4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학교를 비우게 돼 안타깝다면서 학부모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노동의 대가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사회에 나갈 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교육청은 파업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단축 수업이나 대체 급식 등 자체적인 대책을 일선 학교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임금제 확보 이런 대정부 투쟁 성격이 굉장히 강한 파업입니다. 광주에서는 5개 구청 공무직 노조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직만 차별하는 퇴직금제도 개선하라! 오는 9일에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잇따르는 파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노동 정책은 거의 이제 파기됐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연쇄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평화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5.18 특별법을 처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즉각 추가 협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합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당 국회의원들은 또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매듭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였지만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가 정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 등록 기간은 지난달 24일까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이 시한은 좀 더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 의사만 미리 밝힌다면 대회 개막 전까지 출전 선수 등록을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주 종목이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이라는 점에서 대진표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영연맹 측에서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하게 되면 특별 조항을 발의를 해서 등록을 받아주겠다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이용섭 광주시장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싶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육, 문화 교류와 소통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측의 참가를 기대하며 개막식 600여 석을 비워뒀던 광주시. 올해 수영 대회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율도 90%에 육박했다는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수영대회 감상법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이 수영의 꽃으로 불리는 경영 종목에 대해서 송정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수영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영 종목은 100분의 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터치패드를 누가 먼저 찍느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선수들이 얼마만큼 더 발전했는지 또 대회 신기록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준비를 했는지 등등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전망 속에서 박정감 있는 대회를 참여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더욱더 즐거운. 이번 광주 수영대회에서 경영 종목은 50m 단거리부터 1500m 장거리까지 4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전체 금메달 개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영 종목에서 눈여겨볼 선수는 단연 카일렙 드레셀 선수로 지난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7관왕에 올라 펠프스 D를 이어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순양 선수와 미국 여자대표 선수인 KT 레데키 선수 역시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나 획득하는지 관심사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서영과 임다솔 선수가 메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서영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 경기대회 개인 혼영 2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임다솔 선수는 100m 배영 종목에서 최근 연이어 한국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은 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이다 보니 영법이 발전돼 왔고 수영복에도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1998년 등장한 전신 수영복은 한 해 100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도왔고 결국 기술 도핑이라는 말까지 나와 2010년부터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부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질이 방수 코팅된 재질이기 때문에 실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대략 1분 30초에서 2분 사이 동안에는 물이 완전히 흡수가 안 되거든요. 수영의 꽃이라 불리며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경영 종목.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선수가 스타덤에 오를지 전 세계 수영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주항공이 무안 후쿠오카 신규 노선을 취항하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정기편이 주 47편으로 늘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부터 무안공항과 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노선에 주 4회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정기편은 주 43편에서 47편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후쿠오카 정기 노선의 취향에 맞춰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의 맞춤형 여행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달 광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에 광주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4천여 가구로 경기 16,000여 가구, 서울 5천여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이유는 분양가 상승과 청약 열기 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반 공급 아파트 중에 계약이 취소된 가구가 나오더라도 이를 구매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어떤 건가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크게 바뀐 제도는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의 줍줍 현상이라고 그러죠. 주워 간다라는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만든 법안입니다. 네. 즉
예비 당첨 물량도 확대를 하고요. 예전에 그 무순위 청약을 건설사들이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당첨을 시켜서 나눠주던 거를 갖다가 네. 한국감정원 아파트 투유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네. 국가가 직접 당첨을 시키고 통제한다는 면이 가장 크게 지금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워낙 지금 그 우리 무주택 청약자분들이 네. 아파트 투유에서 이 표시를 잘 못하세요.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좀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네. 잘못 표시해서 당첨이 많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걸 또 방지하고자 올 10월 달부터는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이렇게 좀 아쉽게 당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첨이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개편안이 지금 나왔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야 될 텐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개정안이 좀 시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고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 청약제도 개편 거의 11번 가까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무주택 실수요주분들의 주택 그 신규 아파트 주택 구입 피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네.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네. 이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네. 그 미분양을 만들어서 웃돈을 언접하는 사례들이 적발이 네.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광주에서도 최근에 적발이 됐죠. 2015년도에 분양한 광산구의 한 단지가 적발이 돼서 네. 지금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광주에서는 일부 사례가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지금 현재 2019년도, 18년도에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규제와 감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다행히 올해는 아직까지 뭐 그런 안 좋은 소식은 없는데 광주도 지금 그런 경우 하나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사업당국이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광주시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거는 이 고분양가 논란이죠. 고분양가 논란인데 박근혜 정부 때 택지개발총칙법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네. 그때 정책적으로 설계해 놓은 부동산 이 정책이 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고 그럼 시장 상황이 좀 혼란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몇몇 지역은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또 우리 지역도 지금 사실 작년에는 분양가가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미터 제곱당 거의 338만 원 정도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 안팎에서 분양가가 적정이 됐는데 네, 제곱미터당. 네네네. 근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민간공원 특례사도 진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고분양가 얘기가 한번 우리 지역 뉴스에 한번 나오는 바람에 네. 어떻게 보면 사전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네. 이게 그 어떤 주거지역 공급 비율을 타 지역은 20%인데 광주만 10%로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격을 더 올리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도 좀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랑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이 된다 한다면은 당장의 효과가 나오겠지만은 요게 또다시 흔히 말하는 로또 아파트 당첨식으로 무주택자분들한테 싸고 좋은 집에 가는 건 좋은데 네. 당첨이 되는 또 프리미엄도 높아지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러한 또 공급 축소 현상도 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자명하게 불고 나올 거는 뻔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견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무조건 누르는 건 능사가 아니고요. 네. 좀 복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반기에 주택 물량 공급 네. 그 물량이 얼마나 되고 또 시세 형성은 어떻게 될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네. 입주 물량은 지금 올 하반기 대략 한 4천여 세대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된 건 빼고 앞으로 신규로 입주할 것들. 네네.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신규 분양 물량은 의외로 분양 물량이 좀 됩니다. 대략 한 8,800세대 정도가 지금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은 일단은 분양 쪽은 좀 양극화 현상과 과열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네. 좀 아무래도 좋은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온다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이 변수가 이제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정도 그리고 지역 개발로 이 3가지 정도가 이제 변수로 좀 작용은 하겠지만은
좀 가격의 양극화 현상과 현재의 약보합세가 꾸준하게 나올 걸로 보고요. 특히나 이제 지역개발 호재 이런 앞에 말씀드린 변수가 적용이 된다. 일부 강보합세도 꽤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약보합세와 강보합세가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네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천에서 비둘기 6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간이 조사에서는 일단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독극물을 뿌린 것으로 의심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루에 비둘기 수십 마리 사체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남광주시장 인근 광주 천변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야생 비둘기들은 뒤편에 있는 광주천과 이곳 차도 아래 위치한 광주 천변에서 때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시와 동구청이 수거에 나선 결과 60여 마리가 넘는 비둘기 사체가 이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비둘기가 죽어서 뭐 짐승이 무너지거나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저기 누가 가지런히 딱 7개를 딱 놔두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막 털이 빠져 있고 핏자국도 있고. 동구청이 비둘기 사체의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반응은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누군가 비둘기들을 쫓기 위해 독극물을 놓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심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독극물로 죽이는 건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그런 인위적인 폐사로 얘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수사를 해야겠죠. 지난 2017년에도 광주시 한 도로변에서 비둘기 9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지만 사체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아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식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는 하루, 정확한 집단 폐사 원인을 살피는 데는 보름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편법으로 명품을 팔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 모 백화점 매니저 52살 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판 뒤 판매액 22억 원을 회사에 제대로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남 지역 농민들이 4년째 요구해온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매입을 해남군 의회가 부결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과잉 견제라는 시각과 함께 의원들의 자질 부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 지역 소규모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요구한 것은 4년 전부터입니다. 예산 문제로 부진했던 로컬푸드는 민선 7기 들어 정부 사업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군의회가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매입을 부결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남군의회 소관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던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5대5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부지가 비좁고 교통난을 유발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거론이 되어서 부결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원안 가결을 요구했던 소관 상임위원장조차도 본회의에서는 자유투표라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초의회 상임위에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남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를 다시 선정해 의회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사업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원님이 예산 계산 과정에 질의 과정에 부지가 안 돼서 캔슬될 수 있는데 저희도 두 가지 방침을 잡고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논란 속에 집행부를 견제하려다 중소농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해남군 의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으로 유입된 귀농과 귀어, 귀촌인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귀농, 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전남 지역 귀농 가구는 전년보다 101가구, 귀촌 가구는 389가구가 증가했고 귀어 가구도 소폭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12,000여 가구로 전체 귀농 귀촌인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우레탄이나 인조 잔디로 시공된 광주 지역 학교 운동장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폐쇄 조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정기검사에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운동장 19곳을 즉시 폐쇄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시설들은 3년 전 전수조사 때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거나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곳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에 이어 광양제철에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가 쟁점입니다. 이 전남 동부권의 환경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순천시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동부권 환경 문제는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는 지도상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남 동부권의 환경 문제로 나가고자 하고요. 가을에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권의 환경 문제를 여수, 순천, 광양 시민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앞서 순천시의회도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과 시민 건강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때문에 국회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물질 농도 측정업체를 기업이 직접 선정하는 셀프 감시 발주를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광양만권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괴산과 같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곳에는 다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국정감사에서 아마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점 사항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남 동부권 환경 문제는 이제 자치단체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물질 논란이 국정감사로 이어질지가 또 다른 쟁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선 7기 2년차 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어제 광주혁신추진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관계자와 공직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정회열 코치의 아들이자 광주 1고의 에이스인 투수 정혜영을 지명했습니다. 정혜영 선수는 189cm와 92kg의 뛰어난 체격 조건에 안정된 제구력을 갖춘 투수로 지난해부터 광주 1고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황금사자기 우승과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에서 일어난 의병을 기리는 호국 충의사의 날 추도식이 창평 충혼탑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광주와 전남 유림과 의병의 후손들이 참석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충혼을 기렸습니다. 호국 충의사의 날 추도식은 1592년 음력 5월 29일 고경명 장군 등 6천여 명의 의병이 호남에서 처음으로 봉기한 날을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오감으로 배우는 물 특별전 워터사이언스가 광주과학관에서 8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역사 속 물 이야기부터 기상기후, 물 절약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체험형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또 워터슬라이드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물과학 체험장도 오는 16일부터 운영됩니다. 3.1절과 광복절, 5.18 기념일, 제야 행사 때만 울리는 금남로 민주의 종을 직접 타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민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가치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벤트인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4차례 민주의 종 유래를 듣고 묵념 후 5번 타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광주시 자치행정과로 하면 됩니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광주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 4만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광주의 역사 현장과 풍물, 관광 명소 등을 광주시 시청각 자료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자료 요청 메뉴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실험적인 형태의 음악회가 오늘과 내일 오후 7시 30분 양림동 이강화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승규의 뮤직 스케치인데요. 오늘 저녁 1m 창작의 밤에선 연주자와 1m 거리 안에서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고요. 내일 열리는 백 퓨전의 밤에선 연주자의 뒷모습을 감상하는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3일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산, 피아니스트 김지현, 테너 장호영 등이 출연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이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순천 30도 등 26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 남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